안녕하세요. BJ 호러스피커입니다. 깜짝 호러스피커입니다. 그거 오늘은 못하겠어요. 아이디어가 바닥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바로 10가지의 공포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공포증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라고 말하면 이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포증을 한 가지씩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한 가지도 없나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포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내용이 길어졌네요. 자, 바로 10가지 공포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 다들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거나 63빌딩처럼 높은 위치에 서 있으면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63빌딩 안에 있다고 공포를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들은 비행기에 탑승해 있거나 63빌딩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공포증 환자, 이 사람들 치료법은 있을까요? 사람이란 게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높은 곳에 많이 있어봐야 이게 적응이 되어서 고소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폐소공포증. 자, 폐소공포증은 말 그대로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시면 무슨 느낌 듭니까? 만약에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폐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한 경우는 회사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회사 또한 이게 뭔가 좀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은 심한 사람이고, 방문을 닫아놓거나 창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한정된 공간이라고 느껴지면 폐소공포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폐소공포증 환자죠. 여러분들은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폐소공포증 대처법을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한정된 폐쇄된 공간에 가둬놓으면 불안 증세가 계속 가중이 되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대처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첨단공포증. 첨단공포증 좀 단어가 어렵죠? 근데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바로 뾰족한 물건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건데요. 일반 사람들은 볼펜이나 만년필 그런 거를 보면 전혀 아무렇지 않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샤프 보고 뾰족해!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그런데 첨단공포증 환자는 뾰족한 것만 봐도 불안 증세를 느낀다고 합니다. 와, 이 세상에 얼마나 뾰족한 게 많이 있는데 정말 살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첨단공포증 환자는
어렸을 때 뭔가 뾰족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웹툰을 봤는데 첨단공포증을 가진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 캐릭터가 첨단공포증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자기 몸에 일부러 문신을 했대요. 문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뾰족한 바늘로 해야 되잖아요. 뭐 지금은 기계로 하는데 거기서는 바늘로 문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뾰족한 공포를 맛봐야 되는 문신을 자기 몸에 함으로써 첨단 공포증을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첨단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문신을 해보세요. 만약에 집에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일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문신은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네 번째, 우주공포증. 우주공포증은 우주에 관련된 영상이라던가 이미지를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저는 우주공포증이 없어서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냥 공포의 우주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면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주 영상을 보거나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이 불안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을 하자면 이 우주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우주공포증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심해공포증. 우주공포증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심해와 관련된 영상이라던가 이미지를 보면 공포를 느끼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주와는 달리 심해 공포증이 예전에 약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 않은데 이 심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면 엄청 쫄렸어요, 마음이. 이 심해에서는 진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심해 공포증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주공포증이나 심해공포증에 대한 대처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부러 자기 방에 우주사진이나 심해사진을 덕지덕지 벽지에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그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 공포증이 해결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공포증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써보세요.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공포증. 자, 이 영상 여섯 번째 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진짜 좀 사진이 극혐이거든요. 자, 갑니다. 여섯 번째, 환공포증. 제가 환공포증이 없거든요. 일단 뜻이 뭐냐면 작은 구멍 같은 것들이 촘촘히 뭉쳐있거나 이렇게 많이 돋아나 있는 것을 환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게 바로 환공포증입니다. 제가 환공포증이 없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 사진들을 제가 찾았어요. 근데 보는데 너무 극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환공포증 지금 가질까 말까 지금 그런 단계에 있어,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오래 못 볼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환공포증의 초기 단계인가,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환공포증에 대한 대처법은
그냥 아까처럼 벽지에 화환과 관련된 이미지 사진을 덕지덕지 붙여놓아서 극복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채소공포증. 와, 이거는 진짜 이해가 절대 안 돼. 진짜 그냥 채소를 보면 불안감과 그 완전 이를 떤대. 채소를 보자마자 이를 떨고 공포에 떨어서 비명을 지른대. 그게 바로 채소공포증.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대. 왜 채소가 공포증의 일부일까? 저도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짱구는 못 말려해서 짱구는 피망 공포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피망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채소 공포증 환자는 이 채소만 봐도 진짜 불안에 떤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를 못하는 공포증입니다. 자, 8번째 과황대 공포증. 제가 밑에 사진 따라해 볼게요. 광대 공포증. 말 그대로 광대로 분장한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광대 공포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광대가 엄청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거기서 광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광대 공포증 환자가 그 사람을 본다면 엄청 불안감에 떤다고 합니다. 저는 광대 공포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재밌게 화장을 하신 분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광대다 이러면서 저 무서워서 도망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다가갔지. 여러분들은 이 광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나 시청하시면서 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광장공포증. 광장공포증은 자기가 넓은 공간에 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는 넓은 곳에 있으면 뭔가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엄청 기분이 좋아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광장으로는 광화문 광장 있죠. 세종대왕 동상 있는데, 이순신 동상 있는데, 저는 광화문 광장에 처음에 갔을 때 무지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촌놈이지만 촌놈처럼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광장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 저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대처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억지로 넓은 곳에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친한 친구들과 같이 가면 이제 광장 공포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친한 친구라면 옆에서 파이팅 해줄 거잖아요. 야, 철수야, 넌 이겨낼 수 있어. 광장 공포증? 그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대인 공포증. 저는 대인 공포증을 어렸을 때 좀 심하게 가졌었어요. 어릴 때 좀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대인 공포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랑 아예 차단하려고 했고, 사람들이랑 섞이는 것도 싫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이 그 학교를 전체적으로 소개시켜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그 형이 열심히 설명해줘도 나는 고개를 이렇게 계속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형한테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6학년 형이 뭐라 했냐면, 야, 말 좀 해라. 설명해준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그런데 저는 끝까지 말 안 했어요. 바로 대인공포증 때문에. 아, 제가 대인공포증에 대한 설명을 안 해드렸나요? 대인공포증이란 사람과 엮이는 것을 싫어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선생님이 앞에 가서 발표하라고 하는데 종이를 들고 이렇게 너무 불안감에 떠니까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 대인공포증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그냥 계속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쳐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저는 말을 걸지 못하는 이성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0가지 공포증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외에 다른 공포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채소공포증 한번 다시 돌아가자면, 자, 채소공포증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뭔가 좀 느낌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포증이 종류가 무지무지 많이 있어요. 진짜 헤아릴 수 없이. 그런데 이 공포증이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이 딱딱딱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2017년 7월 5일 이 증상을 채소공포증이라고 명명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냥 그 단어만 갖다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토끼거든요. 토끼 공포증. 그냥 토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토끼 공포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게 아기거든요. 아기 공포증. 아기를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떤다. 그럼 아기 공포증. 그냥 자신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면 그냥 단어만 다 갖다 붙이면 공포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전문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포증의 종류가 엄청 다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공포증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대처법을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요즘에 더운데 몸조리 잘 하시고, 10가지 공포증 오늘 알아보았는데 어때요? 재밌었습니까? 아, 저기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합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10가지 공포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데 공포 컨셉이 아니잖아.